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7일 GTQ 포토샵 기출문제 유형 A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지는 제가 오른쪽에 세로로 편집을 해뒀어요. 그래서 가로형으로 보는 것보다는 세로로 보는 게 화면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널은 제가 레이어 패널만 하나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는데요. 요거 다른 거는 필요 없으니까 다 닫아주시고 우선은 레이어 패널 같이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도록 할게요. 1번 문제의 특징은 패스 저장 후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레이어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의 색상이 채워져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펜 툴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땐 옵션 바에 펜 툴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를 보게 되면 여기에 패스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쉐입으로 선택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쉐입으로 선택을 한다면 여기 필 부분과 스트로크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색상을 넣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쉐입으로 변경을 해두고 그림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파일 저장 규칙 여기를 보면 각 문제마다 JPG와 PSD 파일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크기가 JPG 같은 경우에는 400에 500 픽셀 그리고 이 JPG 이 크기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작업이 완료가 된다면 이미지 사이즈에서 크기를 40에 50 픽셀로 줄이셔서 PSD 파일로 저장하신 후 제출을 하시면 돼요. 문제를 풀기 전에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어줄 거고요. 사이즈는 문제지에 있는 사이즈, 지금 JPG의 크기의 사이즈 그대로 오픈을 해줄 거예요. 파일에서 New를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도큐멘트의 창이 뜨죠. 여기에서 지금 센티미터로 되어져 있다면 픽셀 단위 먼저 설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위드 값 여기 문제지에 있는 그대로 적어줄 거예요. 400에 자 그리고 하이트 500 픽셀로 해줄 거고 레졸루션은 72 해상도 72로 숫자 넣어주시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의 8비트 지금 문제지에 따로 이제 별도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 해상도와 컬러 모드 그리고 8비트까지는 다 이렇게 공통되게 쓰게 될 거예요. 사이즈만 좀 변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해서 우리 오픈해 줄게요. 오케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창이 조금 작네요. 그죠? 작기 때문에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볼 건데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플러스 표시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서 우리 내가 작업하기 조금 편리한 사이즈로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요. 여기 위에 부분 그리고 좌측 부분 보면 눈금자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눈금자 하나 띄워 둘게요. 눈금자는 메뉴바의 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룰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룰러 요거 선택해 주시고 작업하기 전에 우리 이 파일 저장을 한번 해줄 겁니다.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 주셔야지 혹시나 에러가 생기더라도 그 다음부터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Ctrl S라는 단축키 중간 저장하는 거 습관화를 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에 들어가면 Save As가 있습니다. Save As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지금 언타이트 1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수험번호 다시 성명 다시 문제 1번이기 때문에 1로 적을 건데 지금 우리는 수험번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이렇게 적을 거고 다시 그리고 여러분의 성함 제 이름 적을게요. 저는 김가은 이렇게 적고 다시 1번 문제이기 때문에 1이라고 적고 자, 포맷 형식에 보면은 포토샵이 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추후에도 계속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포토샵으로 해주시고 저장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름 이렇게 잘 들어가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셔서 여기 RGB의 8비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를 잘못 눌러서 CMYK 컬러의 모드로 변환이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자, 이미지 소스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 소스는 파일에서 오픈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에서 1급부터 3급까지니까 Shift2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2JPG, 3JPG까지 3장 모두 선택하고 열기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와 도큐멘트까지 열었으니까 이제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급 1의 JPG를 필터에서 컷아웃 오려내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번의 JPG를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새로운 도큐멘트로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미지의 가운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하거나 또는 JPG 1JPG를 선택을 하면 레이어가 지금 백그라운드 되어져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죠. 여기에서 이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을 한 후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옮겨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바로 크기 조정 할게요. 컨트롤 T는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우리 라운드 박스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출력 형태의 이미지 크기와 비슷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됐다면 엔터까지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터, 메뉴 파일 필터에 들어가면 필터 갤러리가 있어요. 필터 갤러리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여기 폴더에 있는 거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에디트 부분이 우리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 이름 부분을 선택을 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필터 갤러리에 있는 모든 필터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C로 시작하니까 컷아웃 여기에서 있네요. 컷아웃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OK 눌러주면 되겠네요. 자, 세이브 패스 저장하기인데요. 요거는 카메라 띄고 모양으로 저장까지 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운데에 큰 이미지 이렇게 있는 게 우리가 바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형태적인 걸 보니까 우리는 쉐입 툴만으로도 요 형태적인 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 다운표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모는 종이처럼 가이드라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넓이 면적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쉐입 툴에서 라운디드 레탱귤 툴부터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지금 카메라의 모양을 보면요. 하단은 이렇게 라운드가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윗부분은 뾰족하게끔 이제 모서리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라운드 레탱글을 선택을 해서 먼저 하단에 있는 이미지부터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시작점이 어느쯤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직사각형, 라운드진 직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레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시작해서 이렇게 크기, 가로 크기가 맞도록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가 우리 양쪽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조금 다르다면은 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딱 맞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라운드 져져 있는 이 사각형도 필요하죠. 다시 라운디드 레탱글 툴 선택해서 아래쪽에다가 클릭 후 드래그 이렇게 크기 비슷하게끔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 밑에 있는 이 반원은 일리스 툴로 이용해서 원을 그려준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 줄 거예요. 자, 일리스 툴 동그라미 툴을 선택을 하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클릭 후 드래그 하면서 Shift 한번 눌러주세요. Shift 눌러서 정원으로 그림을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손바닥 위에 보면은 화살표의 아이콘이 있는데 꾹 눌러보면 패스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씩 지워줄 거예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 지금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앵커 포인트만 선택을 해줄 거예요. 선택이 됐다면 요거는 진한 파란색으로 선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이 안 된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했다면 이 앵커 포인트는 왼쪽에 다음 앵커 포인트 전까지 오른쪽에 다음 앵커 포인트 전까지 제어를 해요.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펜 툴을 선택을 하고 이 끊어진 부분을 이어줄 거예요. 자, 이어줄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클릭해서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유는요, 바로 핸들바가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핸들바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포토샵이 원하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보여질 거예요. 자, 요거를 끊어줄 겁니다. Alt를 누르고 앵커 포인트 클릭을 해주면 핸들바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핸들바 없이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딱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무브 툴 선택을 하죠. 무브 툴 선택해서 이 이미지를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조금 교차해 줄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어느 정도 지금
여기 큰 형태는 그림을 다 그린 것 같아요. 요거는요, 다 같이 선택을 할 겁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 여기 쉐입 툴로 그린 이 총 4개의 쉐입 툴을 다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다중 선택.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쉐입 툴,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밑에 있는 이 쉐입의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면 중간에 있는 것까지 다중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머지 쉐입이 있습니다. 합쳐주기,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가운데 거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 거를 보면은 뒤에 제일 큰 원은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채워져 있고, 가운데 또 뚫려져 있는 반복이 되는 원을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우선 동그라미니까 일리스트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일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클릭 후 드래그를 해주는데, 클릭 후 드래그를 해주고 그 뒤늦게 Shift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원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먼저 놓아줄 거고, 자, 그러면 지금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이 제거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 요거를 위치를 좀 이동을 시켜 줄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지금 제가 이 선, 동그라미 라운드에 있는 외곽에 있는 선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옮겨주고 있어요. 지금 중간 부분을 좀 맞춰주시고, 이때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하나 선택이 된 후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뒤에 있는 여기 색 채워져 있는 부분 클릭하면 2개 선택되거든요. 요거 2개 선택을 시킨 다음에 옵션 바에 보면은 정렬, 얼라인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두 번째 있는 Horizontal Align Center 한번 눌러줄게요. 짠! 그러면 좌우 이렇게 대칭되게끔 위치가 조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가운데는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를 그려야 돼요. New 레이어를 클릭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후 드래그 하면서 뒤늦게 Shift를 누르고 계시면 정원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아줄게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작은 원이 그려졌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고 있으면 지금 마이너스 빼기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 후 드래그 해주고 뒤늦게 Shift 눌러서 정원 하나 더 작게끔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로 또 마우스부터 놓아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우리 이미지가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것도 패스 셀렉션 툴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뒤에 있는 작은 원 같이 선택해주고, 옵션 바에서 정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Horizontal Align Center 한번 눌러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지금 5번째 있는 Vertical Align Center도 한번 눌러서 정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다면 요거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안에 있는 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서 조금 작게 해줄게요. 축소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정렬 다시 시킬게요. 지금 뒤에 있는 거랑 같이 다중 선택해서 정렬 기능을 활용해서 중앙에 올 수 있도록 무브 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다중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옵션 바를 보면 여기 또 정렬 기능이 있죠? 여기 지금 두 번째 있는 허리존탈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서 이런 식으로 우리 정렬 한번 해줄 거고요. 이 동그라미 일리스2라는 이것만 선택을 해서 키보드에서 방향 기로 위치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일리스2랑 일리스1의 레이어를 다중 선택을 할 거고요. 오른쪽 눌러서 머지 쉐입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하나 그림이 완성이 됐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왜냐면 세이브 패스에서 카메라 띄고 모양으로 저장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패스 패널 불러올게요. 자, 불러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일리스2 쉐입 패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선택이 되어져 있고, 오른쪽 리스트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이브 패스 있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카메라 띄고 모양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오케이 눌러주면 이제 요거 저장까지 했으니까 1번에 2번 문제까지 풀었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양에 이 JPG를 이용해서 여기 클리핑 마스크를 넣어 달라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옮겨오기 전에 지금 하늘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패스가 되어져 있으면 나중에 이미지 옮겨왔을 때 파란색이 계속 보여서 우리 좀 작업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빈 공간, 패스 패널에서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하늘색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패스 패널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X 눌러줄게요. 2번 JPG를 옮겨오죠. 또 이렇게 옮겨옵니다. 자, 요거는요 레이어 순서가 중요하죠. 레이어 순서가 배경의 이미지는 위에 있어야 되고 클리핑 마스크로 쓸 틀은 바로 밑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있으면 클리핑 마스크 지금 경계선이 있어요.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 사이의 경계면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꺽쇠 화살표로 바뀌면서 네모난 포인트로 바뀌게 되죠. 이때 클리핑 마스크 바로 적용이 됐고요. 자, 크기 조정해 줄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 자, 이렇게 지금 출력 형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지는지 이미지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끝나겠죠.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스트록은 3픽셀로 줄 거고 이 선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까지 내부 그림자까지 선택을 하고 오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것처럼 눈에 보여지게 이 선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양이라고 만든 이 레이어를 빈 공간이 있어요. 일립스2라고 되어져 있는 오른쪽에 보면은 빈 공간이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록 선택. 자, 사이즈는 3픽셀이었어요. 3이라고 적어줄 거고 지금 필 타입이
필 타입이 이렇게 컬러로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단색으로 색상을 넣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라디언트 적용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필 타입에서 그라디언트 선택해주고, 자, 여기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바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해서 에디터 창 이렇게 활성화 시켜줄게요. 자, 왼쪽에 시작하는 이 색상은 FFF00. 자, 왼쪽에 요 아이콘 하단에 보면은 이 슬라이더 바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여기에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컬러 피커 창이 뜰 거고요. FFFF00이죠? FFFF00. 자, FFF00 했더니 이렇게 노란색이 선택이 되네요. 그리고 OK. 자, 오른쪽에 있는 컬러, 요 컬러도 바꿔줘야겠죠? 아이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CC0099 이렇게 색상 넣어줄게요. OK. 그리고 OK 눌러주시고, 자, 지금 출력 형태와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같은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같다면 이렇게 두시면 되고, 만약에 다르다면 앵글에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각도를. 자, 그리고 이너 섀도우까지 선택을 해야겠죠? 이너 섀도우는 바로 밑에 있었네요. 이너 섀도우 선택. 자, 이렇게 이너 섀도우 따로 조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두고서 OK 합니다. 3번 JPG를 레이어 스타일에서 베벨 앤 엠보스 넣어달라고 하네요. 자, 필요 없는 요 2번의 JPG는 이제 닫아줄 거고, 1급의 1번이라는 JPG도 좀 닫아줄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요거죠. 3급이 아니죠. 1급의 3번 JPG 선택을 해줄 거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눕기를 따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요거 반전시키는, 트랜스폼 이용해서 반전시키는 것도 있네요. 요거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 눕기 따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우리 여기 라소 툴을 꾹 눌러보면 폴리곤 라소 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빠르게 눕기를 따주셔도 되고, 또는 퀵 셀렉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 선택 영역 지정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매직 윈드 툴도 있습니다. 매직 윈드 툴 같은 경우에는 단색인 배경과 오브젝트 분리를 시켜주기에 좀 탁월한 그런 선택 툴이죠. 자, 저는 여기에서는 매직 윈드 툴을 사용을 해서 좀 분리를 빠르게 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백그라운드 되어져 있고 오른쪽에 자물쇠 아이콘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해줄게요. 클릭 풀어주죠. 자, 풀어준 다음에 바탕, 여기 바탕의 부분이 단조로워요. 색상이.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직 윈드 툴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보면은 토러런스라고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32가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32 숫자가 적다면 좀 세밀하게, 여기 그림자까지 좀 세밀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될 거고, 32보다 토러런스가 이제 크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요거 좀 더 확장되어서 비슷한 색상들 더 이렇게 뭉개서 확장되어서 더 선택 영역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일단은 기본값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했더니 기본값으로 분리가 잘 되네요. 그죠? 자, 분리가 잘 됐기 때문에 요거 바로 딜리트해서 배경 부분 지워줄게요. 자, 선택 영역 해지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이미지가 좀 더 보이죠?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글씨
원본 이미지 요거 글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마키 툴로 선택해서 지워줄 거고, 지금 뒤에 있는 요 이미지 있죠? 여기는 폴리건 라sso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선택 따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고 딜리트 눌러줄 거예요. 컨트롤 D 눌러서 분리시킨 이미지 요거를 옮길게요. 무브 툴 선택하고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눕기 딴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레이어 패널을 보면은 지금 요 비행기의 이미지도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양으로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행기의 레이어를 제일 상단으로 이렇게 위치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해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지시켜 주시고 무브 툴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자, 크기 조정 해주세요. 크기 조정을 했다면 요거 방향이 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플립 허리전탈 클릭 해줍니다. 반전시키기 좌우. 자, 이렇게 해주고 바로 로테이트까지 필요하네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 조정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엔터까지 하면은 요거 비행기 위치 조정됐고요. 자, 요거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 비행기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베벨 앤 엠보스 선택해주고 OK까지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1번에 4번까지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 쉐입을 찾아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별 모양과 물결 모양이 있는데요. 요 쉐입 툴 같은 경우에는 자, 쉐입 툴을 꾹 눌러보면 커스텀 쉐입 툴이 하단에 있죠? 요거 선택을 해서 자, 옵션 바를 한번 볼게요. 옵션 바를 보면은 여기 쉐입의 아이콘이 활성화가 될 거고요. 이 모양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모양을 클릭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부 보여지게 되겠죠? 모양이 들어가져 있는 거. 자, 여기에서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데 여러분의 컴퓨터에 지금 저처럼 다 보여지지가 않는다면은 오른쪽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옵션 창이 있습니다. 옵션의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디폴트 쉐입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CS6 버전이라면 All이라고 있을 거예요. 전부 볼 수 있는 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이미지 이 창의 크기는 모서리 쪽에 클릭 후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그 크기로 선택을 해서 보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별 모양이 필요하죠. 별 모양 선택을 해줄 거예요. 별 모양은 지금 여기에 있었네요. 요거 선택해주고 쉐입에 내가 선택을 한 게 이렇게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의 탭 요거 눌러서 작업창으로 올게요. 자, 그 다음에 면적 색상은 필로 이렇게 색상이 아무거나 채워져 있게끔 해주시고 혹은 없앰 해주세요. 자, 스트로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컬러의 단추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하얀색의 짝대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게 바로 넘 표시거든요. 색상을 뺄 수 있는 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시켜주시고
자, 뉴 레이어 하나 켤게요. 뉴 레이어 하나 활성화 시켜주시고, 자, 클릭 후 드래그 할 겁니다. 클릭 후 드래그, 뒤늦게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놓아주세요. 자, 무브 툴 바로 선택을 할 거고요. 출력 형태와 비슷한 크기로 위치해 줄게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지금 다시 쉐입 툴, 우리 커스텀 쉐입 툴 선택을 해줄 거고, 옵션 바에서 물결 모양을 찾아줍니다. 물결 모양은 오른쪽 여기 있었네요. 이거 찾아서 이제 선택해 줄 거고, 뉴 레이어를 다시 하나 열어줄게요. 빈 레이어. 자, 그리고 클릭 후 드래그 하고선 Shift 한번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놓아줄게요. 자, 그러면 물결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시 뉴 레이어 하나 켜주시고 클릭 후 드래그 하면서 조금 더 작은 물결을 하나 더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물결들을 넣었네요. 자, 이제는 색상을 넣을 건데요. 지금 쉐입 툴로 그림을 그릴 거는 제가 아무거나 색상 좋으니까 필 면적 부분을 색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유는요, 쉐입인 경우에는 이 썸네일 레이어 패널에서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컬러 피커 창이 떠요. 동선이 짧아지니까 좀 작업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상 넣어줄 거예요. 각각 지금 993333, 자, 이렇게 색상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예요. 이너 섀도우는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 더블 클릭해서 빈 공간 더블 클릭. 자, 이거는 이너 섀도우 선택. 자, 그리고 오케이 눌러줄게요. 두 번째 물결, 큰 물결이죠. 큰 물결은 물결의 색상은 CC FF00이네요. 자, 요것도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CC FF00 이렇게 눌러줄 거고, 오케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위에 있는 웨이브도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FFFF 눌러서 이펙트가 같아요. 그쵸? 이펙트가 같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웨이브 1의 이펙트의 글씨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후 드래그해서 위에 있는 웨이브 2에 이렇게 놓아줄 거예요. 그러면 카피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지금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 다르기 때문에 Ctrl T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시고 이렇게 로테이트 해서 기울기 조정해 줄 겁니다. 자, 흰색의 물결도 Ctrl T 눌러서 기울기 조정해 주고, 이거 위치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네요. 조금 작게끔 좀 조정을 해주시고 크기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엔터까지 무브 툴 선택.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모양까지 다 해결을 했네요. 2번 문제 문자 효과를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드론, 비행, 체험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적혀져 있는 것부터 쓸 건데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플러스 표시나 아니면 종이 접혀져 있는 부분 뉴 레이어 이렇게 클릭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타입 툴 선택, 빈 공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드론 띄고 비행 띄고 체험 이렇게 적을게요. 자, 지금 저는
이제 맥을 쓰다 보니까 여기 우리 윈도우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굴림, 도듬, 바탕체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서체를 좀 다운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도듬체나 바탕체나 굴림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새롭게 다운받은 그 서체로 쓰도록 할게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윈도우에서 우리 캐릭터 패널을 불러올 건데요. 이 캐릭터 패널은 크기를 조정하는 우리 서체의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쓸 거는 여기에는 이제 도듬의 50포인트 크기를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도듬체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서체 같은 경우에는 쿠퍼 월드에서 제공하는 도듬체를 쓸게요. 그리고 사이즈는 50포인트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으로 풀어놔야 될 것 같아요. 0으로 기본으로 이렇게 해줄 거고,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하는 거 있네요. 자, 레이어 패널 오른쪽 드론 비행 체험이라고 되어져 있는 글씨 오른쪽 빈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라디언트 여기 슬라이더 클릭해주고 왼쪽 색상은 990099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은 FFFF00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 넣어줄 거고 OK 눌러줍니다. 자, 밑에서 지금 방향 보면은 밑에는 자줏빛, 그리고 위에는 노란빛으로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OK 누르기 전에 요거까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지금 드롭 섀도우까지 체크해 달라고 하니까 드롭 섀도우 체크까지 해주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것 드론 비행 체험이라는 이 텍스트 와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텍스트 와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하면 옵션 바에 이렇게 곡선 위에 T 모양의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죠. 이거 클릭을 해서 지금 스타일에서 제일 비슷한 요 모양의 형태를 찾아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크 어퍼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좀 비슷한가요? 자, 이렇게 비슷하다면 크기도 비슷할까요? 크기 같은 거.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줄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요거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위치 두시고, 이제 크기 같은 거 좀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서 이제 세밀하게 좀 조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자,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그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에 보면은 JPG와 PSD 파일 저장해야 되는데 먼저 JPG 파일부터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Save As 눌러줄게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냥. 자, 포맷 형식을 JPG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눌러줄게요. 그리고 OK 눌러줍니다.
그러면 JPG는 완료. 자, 그 다음에 PSD 파일이죠. PSD 파일은 메뉴바의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미지 사이즈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상태면은 요게 하나만, 위드 값 하나만 선택을 해서 숫자를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아래에 있는 하이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저 숫자를 넣기 전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단위가 정확하게 픽셀로 되어져 있는지부터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값을 이렇게 40으로 해주면 50으로 하이트 값 바로 이렇게 비율 그대로 줄어드는 거 보여지시죠? 이 상태에서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거 저장할 거예요. 파일에서 Save As,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할게요. 자, 같은 이름이니까 저장. 포맷 형식은 포토샵인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하기. 자,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Ctrl S를 눌러서 중간 저장을 했는데 그 파일의 크기는 400에 500픽셀이었어요. 요거 대치를 해야겠죠? 대치 눌러서 OK까지 해주시고, 파일 이렇게 두 개, 지금 PSD 파일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JPG 파일 이렇게 하나, 두 가지 파일을 모두 제출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